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 뉴스고요. 오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네. 한국 드라마 판권 닥치고 산다. 넷플릭스 위협하는 중국 OTT. 네. 중국에도 OTT 서비스가 많이 있나 봐요. 텐센트 그렇죠. 비디오, 아이치, 요쿠 세 개가 3파전인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네. 여기에 진출 못하니까 현지 업체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현지 업체들에서 우리나라 공고를 내고 한국 팀 채용 공고를 내고 한국 드라마를 다 사가고 있대요. 그렇죠. 네, 드라마 한 편에 억 단위 클릭. 이렇다고 하는데 네. 이런 OTT 시장이 확장되고 뭐 중국이건 넷플릭스건 어디건 계속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회사 실제로 OTT 보세요? 네. 저는 뭐 몇 가지 구독하는데 네. 넷플릭스, 왓챠, 네. 그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독 중입니다. 넷플릭스, 왓챠. 네. 저는 OTT는 저기 웨이브랑 넷플릭스 이 두 개. 저는 웨이브 최근에 해지했어요. 웨이브예요? 한 달 무료 기간이 끝나가지고. 하여튼 그쵸. 저 OTT를 보통 한 두 개 못해도 하나씩은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TV 네. 보는 시간보다는 사실 네. 이쪽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OTT 시장 확장되면은 어떤 곳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 일반적으로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 이 OTT 회사 자체에 대한 주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넷플릭스 뭐 이런 주식 네, 사야 네. 된다 이런 얘기 맞아요. 많았거든요.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렇죠. 네. 재작년에 넷플릭스가 많이 올랐고 그때 이제 개인 투자분들 많이 갖고 계셨고 네. 작년에 많이 오른 건 디즈니 플러스예요. 네,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독주 무대였는데 네. 디즈니가 사실은 디즈니 영화도 있죠. 네. 그 밑에 이제 케이블 방송들도 있죠. 네. 가지가지 이제 스튜디오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걸 다 빼온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그러면 디즈니 산하에 있는 콘텐츠를 보려면 디즈니 플러스에 가야 된다라는 게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전 세계 2위 OTT 회사가 돼버렸고 네. 한 1, 2년 이내에 넷플릭스를 넘어서겠다라는 이제 담대한 목표도 밝힌 상황이에요. 디즈니 플러스가. 네. 디즈니 플러스가 그게 있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디즈니 자회사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그거 넷지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셔. 아니요. 그 다큐멘터리 네네네. 프로그램. 네네네. 넷지오 스페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거기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디즈니 애니메이션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이 컨텐츠 제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네. 상당한 컨텐츠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많이 올랐고 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뭘 사야 되느냐. 지금. 네. OTT들이 네. 막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가 지금은 어떤 단계가 됐냐면 경쟁사들이 다 생기고 있어요. 경쟁사. 엄청 생기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인데 디즈니가 원래는 뭐 하던 회사였어요? 그걸 만들던 회사예요. 네. 만화라든지 영화를 제작하던 회사였는데 넷플릭스는 그런 거 제작하지 않던 회사였는데 이제 최근에 오리지널 일부 제작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지만 HBO라든지 워너브라더스 이런 컨텐츠 영화 드라마 회사들이 모두 다 나 이제 넷플릭스 안 줄 거야. 내 거 OTT에 들어와서 결제해서 봐. 각자 자기 거를 만드는구나. 네. 너 프렌즈 보고 싶으면 이제 넷플릭스 안 돼. 네. 우리 거 HBO에 들어오지 않으면 프렌즈 안 나와라는 식으로 이제 킬러 컨텐츠들을 가지고 모두 다 OTT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OTT에 만약에 프렌즈밖에 없으면 그거 안 보죠. 안 보죠. 네. 프렌즈를 보러 들어갔지만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저것 좀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죠. HBO나 워너브라더스, 넷플릭스가 디즈니 걸 이제 가져갈게 이렇게는 또 못해요. 디즈니가 주지도 않고요. 안 주겠죠. 그러니까 서로 콘텐츠 제국이면서 OTT를 가진 애들끼리는 서로 총을 겨누고 지금 엄청 싸우는 단계고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 중에 콘텐츠를 잘 제작하는 회사들은 너희 거 내가 가져갈게. 나도 가져갈게. 네. 그럼 내가 돈 더 줄게.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게 다행히 우리나라 드라마 회사들이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가. 네. 예를 어떤 들어서 회사가 있을까요? 회사로는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회사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CJ 계열의 회사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이 회사가 있네요. 예. 어떤 이제 회사인가 하면 네. 미국의 이
콘텐츠들에 대한 별점을 매긴 IMDb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IMDb 알아요. 엄청 큰 사이트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미국 거를 제외하면요. 네. 이 회사가 별점 높은 콘텐츠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회사예요. 아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 그래서 지금은 뭐 기억나시는 드라마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별은 내 시그널, 가슴에. 별은 내 가슴에. 그건 여기 거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저는 별그대인 줄 알고 하려고 했다가 아이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아마 지금 제가 들어보면 너무 목욕탕 찐 남자들. 채팅창 보면 안 돼요? 잠깐만. 그거 모를 것 같아. 별은 모르- 내 가슴에 아시는 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봐봐요. 스위트 홈, 네. 보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거를 만드는 내 게 가슴에 언제적. 그러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 몇 살이야 대체? 크크크 하는 사람들도 나이 먹은 거예요. 별은 내 가슴에가 뭐예요? 별그대 아닌가요?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는 것도 나이대가 좀 있는 거예요. 30대입니다. 최소한. 내 얼굴 시뻘개졌네. 그 회사가 이제 네. 드라마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상당히 좋은 것들을 대부분 걔네들이 만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OTT가 많이 늘어나면 네. 이 회사의 드라마를 많이 가져갈 거고 네. 그 드라마를 단가가 비싸게 너무 좋아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려야지.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네. 드라마라고 하는 건 보세요. 제작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뭐 SBS, MBC에 틀었다고 하는 거랑 네. 뭐 틀고 넷플릭스에도 트는 거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에도 공급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제작 비용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제작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로 팔리는 것이나 네. 그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우리나라 이제 뭐 JTBC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스튜디오들은 몸값이 후끈 달아올라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옛날 거 다시 보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래 옛날에는 한 SBS 한번 틀면 네. 돈 받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비디오 가게에 가서 한번 보는 정도인데 네. 지금은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추천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전 것도 받고 맞아요, 9년 맞아요. 전 것도 받고 돈 버는 이 창고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가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교섭력이 올라가는 국면이 제가 볼 때는 네. 우리나라의 OTT가 늘어나는 만큼까지는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본인이 연간 단위별로 한번 보세요. 네. 내가 2019년에 OTT 몇 개 구독했지? 20년, 21년. 네. 그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네.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한 4개 정도 하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올 때가 될 거예요. 그때쯤까지는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그런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조 94억, 3조네요. 큰 회사입니다. 코스닥 11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구나.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목표 주가가 12만 원까지 돼 있네요. 네. 그럼 그거보다는 더 네.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도 종목 토론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꿀잼이네.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건데. 8만 원에 입 벌렸어요. 9만 7천 원 오면 사줄게. 넘었는데? 아직 안 왔어. 떨어지면? 예, 오를 주식인데 국내 몇 안 되는 성장 종목. 맞는 얘기죠. 다 폭락하는데 여기만 따뜻하네. 송중기 대박 드라마 빈센조가 뭐예요?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이거 무슨 그 스파이 뭐 이런 드라마 최근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신작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네. 보셔야 되고 펜트하우스 2에 그냥 발리죠. 이거 아스달의 추억. 이거 아스달 연대기죠. 네, 이거 한 망했잖아요. 네, 망했죠. 네. 돈 엄청 쓰고. 시진핑 방문 예정.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PD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한경 기사에도 네. 우리나라 드라마 사간다고 나와 있긴 했는데 네, 네. 실제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재개되진 않았어요.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이라고 해서 네, 네. 한국 거 구매하지 마.
콘텐츠도 사지 마 이렇게 네.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만들어 놓고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팔면 상당한 수익성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콘텐츠에 관심이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구매를 해도 많이 못 트니까 네. 아직까지 본격화가 안 된 거예요. 사드 배치 이후에.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죠.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미팅도 하고 하면 네. 뭔가 이렇게 교환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컨텐츠 회사뿐만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회사뿐만 아니라 네. 드라마 뭐 웹툰, 화장품. 게임, 화장품, 네. 음원 이런 음원. 회사들 중국에 뭔가 팔 수 있는 회사들은 네. 약간 온기가 돌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오르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오를 수 있는 거 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 회사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냥 드라마만으로 OTT만으로. 네. 근데 만약 시진핑 주석이 와서 뭔가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네. 한 끗 더 얹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그럼 아직 그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한번 편안하게 아. 쥐고 있어봐도 되는 주식일 거예요. 이거 좀 약간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기 그 전에 종목 토론방이랑 약간 사뭇 다른. 약간 좀 큰 회사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최근에 이슈가 네. 좀 덜 되니까 네. 좀 안정적인 주주분들이 계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오늘 봤던 종목은 요 네 개인데,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풀무원 가볼까요? 네. 그럼 풀무원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아까 비싼지 싼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시가총액하고 네. 순이익하고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시가총액이 6,671억 원이고, 네.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면은 여기 네. 2020년 예상 순이익이 얼마죠? 이게 연간 18억 실적으로 원일. 연간으로. 네. 네네. 237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럼 6천억이었나요, 아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6천억 나누기 200억 정도 하면 네. 30이 되잖아요, 30. 그렇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PER 3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익이 네. 30년 지속되면 내가 요 회사를 네. 살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가게를. 네. 내가 권리금을 1억 주고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1년에 3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30년 후면은 다 뽑을 수 있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이게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개별 투자자마다 나는 그걸 다시 거꾸로 해볼까요? 그러면 200억 나누기 6천억으로 해보면 네. 0.03, 3%가 됩니다. 네. 3%가 실제로 30년 동안 회수한다는 개념이랑 같은 건데 3%는 금리랑도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럼 지금 금리 얼마죠? 그러면 뭐 1%안 되는 1% 데도 죠? 있고 1%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부동산 예를 들어서 네. 아파트 임대를 한다 내가 그냥 네. 임대 수익만으로 한다 몇 프로 나오죠? 아파트 임대수에 뭐 2, 3%. 그렇죠. 네. 그것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장기 비전을 믿는다면 네. 나는 근데 부동산이나 예금이 그 정도니까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부동산 조금 안정적이죠. 네. 예금 확실하죠. 네. 근데 풀무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조금 더 어렵죠. 그죠. 근데 똑같이 2, 3% 이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는 벌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네, 네. 그래 부동산보다는 좀 위험하지만 그렇죠.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3배면 10년은 좀 리즈너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장사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게 음. 이익이 600억이 나거나 네. 아니면 이게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면 편안하게 한번 사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아주 기초적인 밸류에이션이죠. 기업 가치 평가. 그래서 아까 10년을 네네네. 리저브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모든 기업을 PD님은 10배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꾸준히 임대 수익처럼 왜냐면 들어온다고 할 때 지금 2021년이잖아요. 한남동 뉴타운 이제 완성되는 거 2030년 정도로 보거든요. 10년 네. 네,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네, 기다릴 그래서,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내가 뉴타운에 목표로 해볼 수 있겠다. 네. 아니면 뭐 여의도 같은 경우 한 15년 네. 뭐 이렇게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별로 그렇죠. 그거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압구- 그거보단 낮아야죠. 왜냐하면 네. 부동산은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맞아요. 내가 10년 압구정 기다릴 수 있다고 현대. 하면 압구정 현대 몇 년? 인터넷에 20년. 그림 보면 미래 세계 다 돼 있는데 네. 압구정 음마는 대치 음마는 네.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저 그거 알아요. 우스갯소리도 예. 있던데. 음마는 달리고 싶다. 알죠.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PER이구나. 네. 몇 년 안에 내가 회수할 수 있는가. 맞아요.
저 PER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익이 같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 PR이라는 네네. 건 뭐냐면 똑같이 임대 수익이 나와요. 예를 들면 1년에 1억 나오는 건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네네. 그거를 내가 10억에 사면 네. 10%인 거고 어. 그거를 3억에 사면 네. 30%인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얼마에 사시겠어요? 당연히 더 싸게 사고 싸게 싶죠. 사고 싶죠. 예. 그래서 싸게 사고 싶은 게 PR을 낮을 때 산다라는 음. 개념이고 또 같은 말로 수익률이 높다. 같은 말로 회수 기간이 짧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회수 기간이 짧다. 네. 물론 아까 처음에 종목 말씀드렸지만 토론실 5주 사신 분. 이게 뭐죠? 방금 올라왔어요. 이거는 읽어달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읽어달라고 4인당 와. 형 방송 보고 5주 샀어요. 야, 예, 이거 두 분이 암냠. 진짜 산 건가요? 아니면 읽어달라는 그냥 쓴 거죠. 건가요? 예. 그냥 쓴 거죠. 아하. 예, 여튼 야, 이렇게 주가에까지 영향을 주실 수 있군요. 5주에 제가 무려 이걸 보고 사셔도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네.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여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의 책임하여 하고 싶으면 여기 랩이라도 가입을 하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 제 책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여기 그렇습니다.